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현상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7월 18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여건 개선과 공급 부족 우려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주택시장 리스크는 정부가 스스로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장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DSR 2단계 규제를 갑자기 9월로 연기했으며 시장에서는 주담대를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급 부족 우려 상황은 더 큰 문제입니다. 현 정부가 취임하면서 약속한 신규 주택 250만 세대 공급 추진 계획 등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신규 주택 착공이 58만 3,737가구에 달했으나 2023년 24만 2,188가구로 반토막 이하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신규 착공이 10만 6,537세대로 공급 감소가 심각합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2021년 54만 세대에서 올해는 5월까지 12만 5천 세대에 불과합니다. 또 민간 부문 착공도 2021년 대비 2023년에 반토막 이하로 감소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 공급이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공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수년 내 입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주거가 더 불안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등에서 7월 2주차에 0.24% 상승하면서 지난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16주 연속 이어지면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월 기준 4,843건에 거래금액 총 5조 7,943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43% 늘고 거래금액도 61%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최근의 집값 오름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에서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내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 문제 등이 집값을 몇십 %씩 상승시킬 힘이 없다며 최근의 상승이 지엽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잔등락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공급이 예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폭등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장관의 판단입니다. 기본적인 시각은 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금리와 공사비 문제, 수요 계층이 다양하지 않다는 이슈가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예정돼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시한부와 기금 고갈, 파산 우려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대로 국민연금이 계속 유지될 경우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최근 국내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에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에서 2028년 재정전망 보고서 등에서 전체 가입자가 2028년까지 2,141만 793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2024년 약 735만 명에서 2028년 934만 4,388명으로 증가합니다. 최근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수급자가 많아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1961년생도 차례대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도 많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이 많다며 앞으로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여러 투자 수익까지 모두 감안하더라도 현행 제도상에서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고 생산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과 경제시장에 대한 큰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 외환 보유액이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등이 급등하면서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말 외환 보유액 등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122억 1천만 달러로 한 달 만에 6억 2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계속되는 강달러 현상에 한국과 일본 경제 수장들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원화 가치 급락 등의 심각한 우려를 언급했고, 최근에도 다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재무수장이 외환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는 건 글로벌 강달러 때문입니다. 외환시장이 연일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90원대로 올라서면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외환당국이 서둘러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한도를 늘리면서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는 일본의 엔화 약세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140엔대에서 최근엔 157엔대로 하락했습니다. 엔저의 심화는 결국 일본 기업과 수출 경쟁을 진행해야 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관계자도 엔저의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과 산업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는 공공분양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분양 가격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 부담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 청약마저 사실상 폐지하면서 서울시가 올해 공급하려던 성규마을이나 마곡지구 등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가 지나도록 뉴홈 등 올해 공공분양 공급 계획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공급되지도 않는 공공분양 기다리느라 매달 25만원을 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공분양 착공 실적이 200가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올해 들어 착공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으며 경상북도에서만 200세대의 공공분양이 착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에 청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향후 공공분양 공급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이 올해 5월까지 731세대에 불과하며 서울 등 수도권은 올해 진행된 인허가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인허가 사례가 서울 24가구와 경기도 1077세대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공급시장 분위기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민영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양도 공사비 급등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민간보다 더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공공분양은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LH나 지자체 등의 공모를 통해 낙찰받은 공공분양 현장에서조차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